들꽃으로 만든 반찬도 종종 밥상에 올라왔죠. 일찌감치 꽃의 맛을 알게 된 영자 씨는 과일청을 버무려 들꽃의 향기를 살린 샐러드를 즐겨 만든답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 청이 섞인 게 이제 끝이에요? 네, 그러죠. 아, 간이 딱 돼요, 이제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네. 봄꽃이 한가득 제 입으로 들어옵니다. 이 맛이구나. 이게 바로 봄의 맛이네요. 네. 봄의 맛, 건강의 맛.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치맛자락에서 은근하게 들꽃의 향기가 묻어나던 친정어머니가 봄이 되면 더 그리워진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지는 오후.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신다네요. 영자 씨가 손맛 좀 발휘할 모양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분한테 제가 한 끼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인데요? 바로 제 위에 형님이시거든요, 시댁에. 항상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따랐고, 그 첫눈 올 때 그 눈을 함부로 받고 가지 말라고 뒤 따라올 사람이 본이 되니까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길을 조심스럽게 갔던 형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제가 나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있었죠. 어찌나 욕심이 없고 인정이 많았는지 아끼는 살림살이가 있어도 손 아래 동서가 부러워하면 선뜻 내주셨답니다. 찹쌀가루를 입혀서 소고기를 굽는 건 친정어머니에게 배웠답니다. 생일에나 얻어먹던 귀한 음식이었죠. 친정에서 이제 특별한 날 전 대신 지짐이라고 해갖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밀가루 해서 계란물 입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찹쌀가루에다가 지지기만 해요. 그러면 그 식감이 더 아삭하면서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으로 먹었어요. 소고기를 튀기듯 굽는 건데요. 그래서 친정에선 소고기 찹쌀지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진다면 바로 딱 떠오르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지져 먹는다는 게 뭐 찜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아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손님들이나 친구도 왔을 때 맛보여주면은 이제 이해를 하죠.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서 노릇하게 구워내야 제맛. 고기 굽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어린 시절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 가슴 설레던 맛을 오늘은 고마운 셋째 형님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손이 크기로 유명하셨죠. 음식을 적당히 하는 법을 모르셨답니다. 옛날에 친정이 저희 집이 한 20집 정도 여러 집 살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그런 생활이 아니고 이렇게 다 오픈이 됐잖아요. 여기처럼. 그러면 엄마가 막 이거를 가마솥 하니까 냄새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이 이렇게 있어요. 다 모이라게 막 애기들 다 달고 와가지고 한 그릇씩 거기서 떠서 공동체 막 그런 생활을 했던 거 했었어요. 아까 깨끗하게 사랑방에 문간방까지 모두 세를 주고 새빵 식구들 끼니까지 챙기셨던 친정어머니. 그 넉넉함이 영자 씨에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정신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지금 서당계 생활만 30년 넘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손이 큰 것도 영자 씨를 꼭 닮았답니다. 친정어머니는 여럿이 나눠 먹기 위해 물을 넉넉하게 붓고 끓이셨는데요.
쪄요. 이거를 졸인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양념이 또 물이 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이면 이게 그 맛이 스며들면서 이제 일반 맛하고 다르죠. 영자 씨는 국물을 적게 넣고 대신 양념을 더해 찜으로 즐겨 먹는답니다. 친정 어머니의 갈비찜에서 양념하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과일로 단맛을 내고 간장을 조금 넣는 게 전부입니다. 시중에서는 못 먹어본 맛이에요. 그 갈비찜 양념 맛인데 이제 그 족발에 있는 콜라겐이 이제 양념에 녹아서 들어가면 더 쫄깃쫄깃하고 전라도식 표현을 쫀득쫀득쫀득하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참 이상하죠. 별다를 것 없는 양념에서 세상 어디서도 맛본 적 없는 특별한 맛이 난답니다. 눈대중으로 허림잡아 양념해도 간이 잘 맞는 손맛도 친정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웠답니다. 지금도 그게 저는 레시피가 없어요. 이렇게 한 바꿀 그런 식이죠. 조금 소금 조금 간장 뚜루룩 이렇게 이게 그 뚜루룩 부순다는 것이 뚜루룩이냐가 틀리는 것이지.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조금 더 넣어라 이러면 한 숟갈 두 숟갈 이러면 조금 그래요. 그러면 한 숟갈이냐고 두 숟가락이냐고 그러면은 조금 넣으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알죠. 그게 얼만큼인지를. 재고 따지는 법 없이 대충 만드는 것 같아도 어머니의 음식은 어찌나 맛있던지. 그 비밀을 이젠 알 것 같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는 그 손끝에 오랜 세월과 말없는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따스한 햇살이 산과 들에 움츠려 있던 모든 꽃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계절. 봄꽃이 지기 전에 꼭 해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네요. 어머니를 닮아 유난히 꽃을 좋아했던 영자 씨와 언니들은 활짝 핀 봄꽃을 따서 토란으로 화전을 붙였답니다. 초라는 부드러우면서도 좀 쫀득거려요. 저는 딱 먹으면 그냥 찹쌀떡 그 기분이지 않고 보기 예뻐서 이제 먹고. 근데 이거는 약을 먹는 그 보약 먹는 느낌 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는 이런 토란 같은 거 사실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살면서 더 이제 몸에 좋은지 하니까 더 맛있게 더 찾아서 먹죠 이제. 토란은 잎은 물론 줄기와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뿌리의 점액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초라는 가을이 제철인데 요리를 할 때는 가을이 제철인지도 모르는데 해주면 가을에 항상 해줬던 거, 봄에 해줬던 거 이제 그런 것이 추억으로 남는 음식들이 다 되는 거죠 지금은. 엄마가 많이 해주셨나요? 언니가 더 많이 해줬나요? 언니가 더 많이 해줬어요. 그는 나이 차이가 이제 좀 많이 나니까 언니가 많이 해줬어. 찹쌀가루 약간에 토란을 듬뿍 넣고 부친 큰언니의 화전은 어른이 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봄의 맛이 났습니다. 요거 하고 있을 때 오고 싶다고 전화해갖고 그러면 또 연락 온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랬을 때 되게 좋아요. 뭔가 내가 해서 준다는 거. 근데 반대로 누구 주려고 만들면 전 더 아까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내가 먹어야지. 하지만 오늘은 임자가 따로 있죠. 영자 씨에게 평생 기댈 언덕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 셋째 형님을 향한 마음이 밥상 위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꽃은 물이 지어 필 때가 더 아름답다죠. 어쩌면 사람도 함께 어울리고 서로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 인생이 더 살만해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화창한 봄날의 꽃이 음식 위에서도 활짝 피어났답니다. 꽃을 놓고 싶은 곳에다가 꾸며주세요. 이거 하나만 하면 너무 꽃처럼 아름다운 전통 다가와 태백 음식을 만드는 수업. 꽃 한 송이를 피우려면 세심한 손끝에 정성을 가득 담아야 한답니다. 뒤집어서 거꾸로. 예. 이거는요 육포에다가 꽃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살구시에다가 치자를 가지고 색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대추를 얇게 썰어가지고 놓고 이제 해바라기 씨로 이런 이파리 장식하고. 어릴 때부터 유난히 꽃을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꽃을 장식한 태백 음식에 자꾸 눈이 가더랍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솜씨를 인정받아 수업까지 하게 된 거죠. 9가지 정과를 담아내는 구절팔은 손이 많이 가는 건 물론 예쁘게 꽃 모양을 내는 방법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전에는 이 구절판이라는 게 그 결혼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양해졌죠. 이렇게 사람들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엔 결혼식 때나 구경할 수 있었던 태백 음식이 요즘엔 차에 곁들이는 전통 간식으로 인기가 많다네요. 붙이느라고 했었어요. 꽃을 먹는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떠가고 가미해서 먹으니까 더 향기롭고 좋습니다. 꽃을 올리고 정성을 더하면 밥상 위에 향기로운 봄이 펼쳐집니다. 평생 가족의 끼니를 챙긴 시어머니의 손맛을 하나하나 따라하게 된 겁니다. 이거 한 그릇 먹으면 힘이 솟지. 그 장어가 너무 좋아. 광양에서 즐겨 먹는 장어탕은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먼저 배운 음식입니다. 오늘이 친정엄마 기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언니가 오고 전주에서 오빠가 오고 작은 집 오빠랑 이모님 오셔가지고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래도 이제 형제들끼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엄마도 생각하고 이제 그러죠. 막내딸을 유난히 예뻐했던 친정어머니를 추억하는 날.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지만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비법 그대로 장어탕을 끓인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들깨를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그 국물을 이용해서 짱어탕을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 들깨를 갈아서 하는 방법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국물에 들어가는 들깨도 직접 농사를 지은 것만 사용하실 정도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시어머니. 음식은 정성이 반이라고 며느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할 생각도 못했죠. 처음에 시집 와서는. 그때는 뭐 불 떼서 밥을 해 먹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머니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이 그리워 몰래 울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 끓인 장어탕을 건네며 눈물 흘리면 꽃잎이 떨어진다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날 먹었던 뜨끈한 국물은 타양살이를 견디고 그리움을 달래는 힘이 돼 주었죠.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오늘은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섬진강의 명물 벚꿀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쪄가지고 전 부치려고요. 전도 많이 부쳐 먹어요? 네네네. 벚꽃이 필 때 와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인데 벚꽃 필 때 안 오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는 아니에요. 벚꿀이 나는 봄이 되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집에 다녀가셨던 그날의 기억이 선한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을 한번 오셨었거든요. 그때도 봄이었을 거예요. 그 다합에 막 매화 필 때여가지고 매화 보여준다고 그 길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꼬불꼬불꼬불.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 멀미를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운전해서 왔는데도 멀미를 하신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오셨던 그해 봄, 벚꿀을 잡숫게 하고 싶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네요. 친정 엄마가 이거 딱 해드렸으면 먹어보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만나다 그러고 막내딸이 해준 음식은 늘 맛있게 드시며 기특하다 하셨죠. 등을 토닥여주던 손길이 더욱 그리운 오늘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꽃이 만발하는 봄이 되면 광양에서 즐겨 먹는 또 하나의 별미, 우럭이라는 이름의 조개입니다. 누가 들으면 이제 생선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럭이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우럭 조개라고 해요. 남해에서 많이 잡히는 조개로 꼬들꼬들한 식감이 특징이랍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면서 부드러운 단맛이 일품인데요. 여기는 뜯어낼 것 없지. 탕으로 끓여도 맛있지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무침을 하면 색다른 봄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예, 이것도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시금치가 이 봄쯤 되면은 키가 커가지고 꽃필 시기거든요. 근데 딱 그 꽃 피기 전에 그걸 이용해서 초무침을 해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땅에 펴진 시금치 잔잔한 거 그걸로 하면 또 맛이 없어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는 법. 겨운의 바람을 맞으며 웃자란 시금치에 초장으로 버무려야 제맛이 난다죠. 이 기막힌 맛의 조합을 알려주신 분이 요리 스승이신 시어머니랍니다. 침 넘어간다. 군침이 도네. 봄바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얼마나 맛있어. 불에다 붙이고 조금 달콤해. 얼마나 맛있는지 표정만 봐도 알 것 같네요. 그렇죠. 나 까가지고. 기가 막힌다. 안 방해가. 너무 맛있어. 맛있다. 부드럽네. 쌍따봉 하셔야지. 평소 하던 대로. 싱그러운 바다의 맛을 듬뿍 담은 우럭조개 초무침에 화사하게 봄을 더해주면 더할 나위 없죠. 이보다 황홀한 만찬이 또 있겠습니까? 친정어머니를 추억하며 철딱선이 없던 막내딸이 정성으로 차린 밥상입니다. 음식 좋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슴 마린 얼굴. 이제는 비어있는 어머니의 자리에 애틋한 그리움의 꽃을 피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 동네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집만 화덕에 불을 펴져 있고, 오늘 뭐 하시는 날이세요? 아, 지금 진주 하반이라는 아주 그 오래된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고급진 최고의 비빔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반요? 네, 꽃처럼 예쁘다고 진주 하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꽃밥이라 불리기도 했답니다. 옛날 지체 높은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비빔밥인데요. 들어가는 나물만 10가지. 음식 씹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모든 재료를 익혀서 올렸답니다.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군요. 양반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채소를 손질하는 규격도 정해져 있다네요. 양반들이 식사할 때 나물이 길어갖고 치렁치렁치렁하면 수염에 묻잖아요, 양반님들. 그래서 젓가락에 딱 이렇게 찝어질 정도 4, 5cm 정도. 야, 수염에 묻을까봐 네. 그 사이즈가 한 입에 싹 들어갈 수 있게 그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머님들의 속에 음식을 만드는 속에 지혜가 들어있네요. 네, 엄청난 조상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대단하시다. 하나하나 신경까지 진짜 많이 쓰셨구나. 사라져가는 진주 화반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는데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시죠? 아, 네. 허씨가 종무님이신데 제가 진주 화반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재현을 하면서 네. 궁금할 때마다 진주 화반에 이렇게 물어보러 제가 오고 가르침을 받은 스승님이십니다. 아니 서로 도움을 받았죠. 저는 그냥 집에서 네. 살림만 하는 사람이고 박 선생은 그걸 연구해가지고 개성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미영 씨의 외할머니는 잔치할 때 음식을 관장하던 과방지기, 오늘날로 말하면 총괄 셰프였는데요. 옛날에는 자기 자가에서 2박 3일로 결혼식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잔치를 할 때 우리 할머니께서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그 잔치 때마다 가서 그 2박 3일을 갔다가 가방지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정엄마도 동네에서 결혼식 있을 때마다 막 엄마를 불러가고 모시고 가고 또 멀리서도 막 함양 산청에서도 모시고 가더라고요. 진주 화반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인연이 깊은 음식이더라고요. 최수종 씨 고려 그란 전쟁 아시죠? 강감찬 장군 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강민첩 강민첨 장군. 네. 그분의 집안에서 이 대대로 내려오는 비빔밥이 진주화반입니다. 귀주대첩할 때 진짜 제 진짜. 오른팔 예. 강민첨 장군이 그날 엄청 올리셨죠. 예. 대대로 내려오는 내려오는 음식이라고요? 집안의 비빔밥이에요. 네. 진주의 향토 음식인 육회 비빔밥이 여기에서 유래했을 거란 이야기도 있는데요. 당시엔 귀하던 소고기를 심지어 육회로 올렸으니 양반이 아니면 먹기 힘들었던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이었답니다. 진주화반은 반드시 국을 곁들이는데요. 참기름에 물을 먼저 볶아야 국물 맛이 깊어진다는 걸 어릴 때 어머니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웠답니다. 제가 엄마한테 무를 엄마 왜 먼저 볶아요 하니까 무 육수는 웬만하면은 기름이든지 물이든지 잘 우러난다. 소고기를 갖다 먼저 볶아버리면 육수가 다 우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한 고깃국으로 나는데 그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그래서 그러면서 무를 먼저 참기름에 볶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잔치가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어머니를 따라 음식을 차리는 과방을 드나드는 게 어린 미영 씨에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한테 요리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요리를 할 줄 알면은 전국에서 찾으니까 공부를 해가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오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저 혼자서 사고를 치는 거죠. 집에 식재료가 있으면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서 육개장도 끓여보고. 음식을 하느라 늘 손이 젖어 있던 어머니는 딸만큼은 편안하게 생활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대를 잇는 손맛이 어디 가나요? 결혼과 함께 요리에 눈뜬 미영 씨는 결국 어린 시절 먹었던 맛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음식을 되살리고 있죠. 진주 화반에는 양반 사회의 멋과 풍류가 담겨 있습니다. 당면이 없던 시절엔 숙주를 넣고 오방색으로 멋을 낸 조선 잡채를 즐겨 먹었답니다. 특히 광해군이 좋아해서 잡채를 맛있게 만든 신하에게 벼슬까지 내렸다네요.
멋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교방 음식은 만들기 까다롭고 손도 많이 갑니다. 이거는 울가채라고 그 교방 음식 중에서 오이가 여름에 나잖아요. 시원한 오이를 갖다가 도라지와 그다음에 닭가슴살하고 잣가루를 넣어서 롤처럼 말한 아주 맛있는 정말 특별한 요리입니다. 적당하게 넣으시고 조선 호박이라 알려진 월과는 적당하게. 참외의 변종으로 구하기 어려워서 지역에 따라 오이나 가지를 이용해 월과채를 만든답니다. 본갓집 며느님이신데도 전통 음식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도 진주에는. 네. 교방 음식이란 게 일반 집에서는 잘 안 해 먹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배웠죠, 제가. 제가 많이 배워야죠. 아니지요.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친정어머니가 왜 그렇게 음식하는 걸 말렸는지 요즘에야 그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하게 됐다는데요. 그 엄마의 마음을 갖다가 제가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부모가 돼 보니까 하시는 부모가 돼 보니까 요리를 왜 말리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미영 씨가 복원하는 교방 음식에는 기억을 잃은 어머니의 꽃다운 시절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방 음식을 만들 땐 어머니를 만나는 기분이 든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어머니의 교방 음식을 오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가족들이랍니다. 꽃이 부럽지 않은 밥상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들어오면서 화려하게 핀 꽃들도 보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상차림이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예쁜 진주합밥 맛있게 드시고 예. 강감찬으로서 우리 진주합반을 갖다가 네, 알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